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자, 해고와 사고, 그리고 격화된 갈등, 출구 없는 논쟁 속에 답을 찾지 못했던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노동자 해고 사태가 최근 전원 복직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결과를 얻기까지 참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자, 오늘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 그리고 과정, 그리고 남은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이원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의 이창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이 박수의 의미는 우리 찬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박수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취재 기자로서 이렇게 행정이 얽힌 노사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취재했었고 현장에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됐습니다만 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꽤 장기간 길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때 사실 본부장님하고도 인연을 맺었었는데 아무튼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세 분을 모신 건데 본부장님 이런 현장들 이런 사태를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건 드물긴 하죠, 확실히. 많이 드뭅니다. 많이 드뭅니다. 네, 네. 시간도 시간이고, 네. 서로 관계 그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신 건 굉장한 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그래서 오늘 방송 나오실 때 생각보다 좀 가벼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실 때 어떤 소감,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이 의원님? 저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큰 역할을 하셨는데 왜 또 겸손을? 제가 원래 방송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 본인 힘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다니까 제가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영석 국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예, 저희가 그 장기간 동안 네. 이렇게 마음고생했던 그 11분을 복직시키면서 네네네. 우리 여기 도당위원장님 또 여기 본부장님 또 많은 노사 관계자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하나하나 과정 의미 그다음에 과제까지 짚어보죠. 먼저 본부장님,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건 무엇보다 그 동안에 한 1년여 가까이 고생하셨을 그 노동자들 지금 복직하셨을 텐데 잘 다니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복직 첫날인데, 네. 근데 아직 회사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차츰차츰 회복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방 해결되진 않겠죠. 이 해고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는 큰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쌍용 자동차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보듯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들이 이제 상처로 남고 또 회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노합분들이. 예. 사실 오늘 바로 옆자리에 이영섭 국장이 나오 계시는데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노사 갈등 문제 왜 전주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시설의 소유주는 사실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비도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한 주체이기도 하죠. 국장님 시작하는 마당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간의 어떤 소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대타협을 이끄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여기 발령 나고 나서 제일 그 리사이클 이 문제가 해고자 이런 문제가 제일 네. 시장님도 관심이 많았고 네. 저희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갖고 또 우리 두 분이랑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전라북도 사투리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입으로는 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중재자의 역할. 정치 본령의 어떤 역할을 이번에 잘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이 의원님 처음에 이 사태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임기 첫 시작하는 날 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저희 당사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면담 요청과 해결 요청을 해와서 면담을 이제 바로 잡았는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사무실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주에 계신 의원님들 면담도 요구하고 네네. 그런 과정을 이제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지역구가 김제 부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전주 현안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리사이클링 타운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사실 이제 그날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날을 계기로 해서 면담 일정을 잡고 좀 전후좌우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고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네. 또 이게 보니까 안전 문제가 있고 또 중대 재해도 발생을 했고 또 이 과정에 해고 문제가 제가 볼 땐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정동영, 이성윤 의원님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권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당에서 벌어진 일이니 도당위원장이 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임무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 끝에 그럼 내가 이걸 잡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창석 본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 역할을 맡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 뭐 상호 신뢰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봐서 이게 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앞으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시장님도 제가 뵙고 또 시의회 의장님 또 원내대표도 뵙고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서로 좀 합심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구가 군산, 김제, 부안을 이잖아요. 전주 그러니까 내가 종합 리사이클링 타면서 사실은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이제 뭉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한데 아까 두 분의 신뢰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창석 본부장의 협박 같은 거 혹시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아니 협박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시내버스 파업할 때도 마지막 풀 때 이창석 본부장님하고 제가 시청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 송하진 시장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한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창석 본부장님 그때는 본부장님이었는지 직함이 사무처장이었어요. 사무처장님이셨는데 이제 둘이 만나서 조율도 하고 서로 양보할 거, 서로 또 윤인할 걸 좀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도 그래서 시내버스 파업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제 기억에 중간에 또 도청에 그 노동자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대외협력부장 시절 말씀하셨죠? 아니 제가 김제 부안 국회의원 시절에 중간에 또 도청에 어떤 노동자들 문제가 있을 때도 또 그때 요청이 와서 또 도에서도 좀 뭐 요청이 와서 그때도 이제 이창석 본부장님 뵙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지켜야 할 선과 또 양보해야 할 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화를 좀 허심하게 나눴고 그때도 이제 좀 매듭이 지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그렇게 왔다 오길래 처음에는 이창석 본부장님 계신지 몰랐어요. 또 이창석 본부장님도 제가 도당위원지를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첫날이었으니까요. 네, 몰랐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먼저 전화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협박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데모도 해본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고 이 의원님이 그 학창 시절에 꽤나 뭐 그 화병도 던지고 돌도 던지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농민 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처지를 뭐 이제 대학 시절에 정의감 속에서 많이 경험해보고 느껴봐서 뭐 현대중공업 파업도 갔었고 또
에이스 노조 지원도 나갔었고 또 임실의 고추 싸움도 가서 네네. 나가서 농민들이나 노동자의 삶을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대변하고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원택 의원님이 도당위원장 임기 하는 동안에는 뭐 굉장히 뭐 이런 갈등은 잘 조정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당사자 간에는 감정적인 싸움, 그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정치가 역할을 하는 게 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 자, 사실 이번에는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인데 이번에 조금 달랐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은 신속하고 급진적이었다라고 예, 예.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달 동안의 해고가 있긴 했었지만 아까 이현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몰랐어요. 도당위원장이 되신 걸. 그래서 사실은 매번 마지막 보루로 찾아뵙고 하소연했던 네. 분이신데 갔더니 이원택 도당위원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한 7개월 정도 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전주 지역구가 아니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고 급진적이었다라고 하는 건 불편하다고 하거나 복잡하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뒷전에 미루기 때문에 갈등이 네네. 계속 심화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이현택 의원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하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 잘 만났고 운이 좀 좋았던 맞습니다. 케이스네요, 이번에. 운이 좀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10월 28일이었습니다, 국장님. 해고 해직자 전원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국장님,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0월 28일 네. 우리 이행 합의문을 체결했을 때 우리 리사이클 운영사는 11월 1일까지 그 11명을 전부 일괄 채용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은 운영 및 상생에 적극 협력하고 저희 전주시는 네.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해서 안전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그 합의문 저도 봤는데 그냥 한 장짜리 합의문이긴 한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함의는 저는 꽤 뭐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짚어보자고 하면 두 번째 항목인데요. 이 노동조합은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운영 및 상생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맞으실 것 같은데 그때 그 협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뭐냐면 자, 이 시설이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도록 만들겠다. 꼭 약속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설은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사회 기반 시설인과 동시에 전주 시민들 모두의 안전을 마지막 책임지는 공간인데 이제 그 공간이 대부분 혐오 시설로 낙인 찍히고 또 그렇죠. 그곳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도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불안해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가보면 악취도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시설의 공정을 시민들이 잘 알고 네.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악취라든가 시설에 나오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 운영사들 시가 엄청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또 그 공간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중대재해 보듯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일터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닐 거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공공시설이고 네. 전주 시민 그러니까 그 뭡니까 패스트병을 네네네. 막는 마지막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마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시설로 갈 수 있겠다. 저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시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설명해드리면서 네네.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먹고 버리고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게 사실 그냥 편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운영하는 회사, 그다음에 노동자도 있고 또 전주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알려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또 사망을 보면 전주시의 노력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시는 상생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시설 안전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저희 전주시는 하부분에서 약속한 대로 네. 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환경 및 그 개선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에서 사고가 난 것은 그 저류조가 네. 이렇게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이 메탄가스가 차면서 이제 폭발이 됐는데 이때 저희들은 이제 이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저류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그 리사이클 안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막 저도 들어가면 냄새가 아주 심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서일계 용역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그 리사이클 불문이고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정말로 네네. 필수적인 시설이거든요. 이런 네. 시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협조도 받고 저희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의 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께 하나 좀 뭐 제안이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뭐 정치의 본령 그런 얘기 말씀 나왔잖아요. 이제 도당위원장을 하시면서 뭐 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14개 시군에서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이런 선례를 남기셨으니까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조직국 중심의 공천을 다루는 도당 업무에서 예를 든다면 민생 중심의 정책 정당으로 변화하겠다. 또 당원 중심의 대정 정당으로 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생 중심의 정책 정당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것이 네네. 바로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당 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으로 14개 시군에서 벌어지는 네. 도민들의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도당이 꼭 그곳에서 도민들과 함께하고 거기에 있는 지자체장 또 지자체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네네네.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민생 중심의 정책 정당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삶의 곳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해결해 가고 또 그걸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전북 민생지원센터를 네. 우리 도당 산하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당의 당직자도 민생실장하고 정책실장, 소통국자 이렇게 3명을 뽑았는데요. 예. 민생실장이 앞으로 민생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도당은 아무 상관이 없는 집단이 아니라 그 벼멸구가 피해가 발생할 때 현장에 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 또 거기에 시도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도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도당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이 앞으로 가야 할 좌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도당위원장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쭉 다음 도당위원장들에게도 이어져 가야겠죠. 네, 그런 틀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그것을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김제부안에서 제가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김제부안인데 네. 제가 김제부안에서 활동하면서
저한테 면담 요청한 걸 제가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고 네네. 또 현장에 방문해 줄 걸 요청한 걸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민생 현장에 가서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장님도 시의회 의장님도 또 도의원님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답이 풀립니다. 근데 거기에 쌓여 있는 어떤 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장애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게 격화되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풀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당이 뭐 선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이 존재하는 거,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지방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조민을 위한 길에 어려움이란 없다. 그걸 네.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본자 아까 사실 방송 전에 들으셨죠. 저 방송 막 안 하려고 했는데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도당 홍보를 제대로 하고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과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최종 합의를 두고 사실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지난 5월이었잖아요. 그 이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노동자 1명이 숨졌고 또 4명이 중화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재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던 건 아쉽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원장님 짧게 혹시 그 부분은 뭐 같이 논의 테이블에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그때 당시 11명을 복직하는 게 최우선 네. 과제였던 거고요. 저도 짚어보면서 네.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지원과 케어가 가능하다고 했고, 네네. 또 주요 의제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근데 이제 합의 끝나고 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재차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충분히 이렇게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가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들어서 네네. 뭐 추가로 그걸 이렇게 뭔가 의제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이분들 지금 뭐 어떻게 재해당하신 노동자분들을 어떻게 좀 전주시에서 케어하고 좀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 노동자분들은 그 운영사하고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네. 최대한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또 사고 당하신 분들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네. 해서 우리 운영사에서도 이제 그 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네네. 시민 안전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존중 플러스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지금은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 노동안전 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발생은 미끄럼입니다. 미끄러지거나 낙상하는 건데 그 시설은 그거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방 그 가스폭발 사고라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들이 이런 일들인데요. 저는 그 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이제 안전 장비들이 계속 강구되어 올 텐데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한 30%, 20% 반영이 돼가면서 그 시설이 안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안 하겠어가 아니라 해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들이 사실 안전시설을 확보해가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해고하기 전에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들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자들의 의견들이 10%, 20% 반영될 때 그 안전한 시설로 조금씩 다져져 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가 이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도 당연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소통하실 건데 이런 꼭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개 그런 것들도 좀 나서서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면
전국적으로 사실 이런 BTO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 투자 그 사업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의 한계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입법 보완,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전국적인 사안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좀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문제 볼 때 안전시설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듣고 경청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안전시설이다 이런 거고 이것은 안전시설은 BTO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주무관청인 전주시가 안전에 대한 이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또 설계가 끝나고 준공돼서 운영될 때 또 추가로 발생되는 어떤 안전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것을 이제 뭐 재정적으로 전주시가 전체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BTO 담당하는 뭐 업체에 해당일지 뭐 5대 5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랬죠. 도시의 필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슬러지 처리나 음식물 처리는 필수 기능이고 도시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시가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가 저는 똑같이 해당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능에서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의 어떤 목으로만 던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시가 노동자들의 작업의 안전 조건을 전수조사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고 그 과정에서 시의 역할과 또 업체의 역할도 나누어질 거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랄까 같이 참여하는 문제도 있을 거다. 또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이번에 환노위 질의 과정을 보니까 그렇죠. 있었죠, 이제 환경부 장관도 그런 역할 의지를 좀 표명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한번 보면서 이걸 추가로 입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또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그 의원님 중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이시니까 뭐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입법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전주시에 뭐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잘해 오셨다라고 무조건 100% 칭찬만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하셨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의 문제,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앞으로 각자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싶은지 마무리 발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 마무리 발언 때문에 보다는 이것을 한 말씀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BTO 사업의 문제점을 우리 도당위원장이 말씀해 주셔서 입법하겠다고 해서 저는 정말로 옆에 앉아 있다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BTO 사업은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면 소유권을 시에다 넘기고 본인들이 이제 약속한 기간 저희는 20년이거든요. 그렇죠. 처음 책정된 단가로 쭉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단가를 82,000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2,000원이 계속해서 20년을 운영을 하는데 현재 그 전국 평균 단가가 15만 원 정도 돼요. 처음에 할 때 이분들이 한 50명 정도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80명인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장부를 보고 또 그분이 일제 결제받는 걸 받았는데 하루에 수입은 2,700인데 그 나가는 돈은 4,800으로 매일 2천만 원씩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서 그 돈을 근로자한테도 투자를 하고 더 시설에도 개선해야 하는데 맨날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로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데 이런 제도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힘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진짜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현택 부당위원장님 입법해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노위원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처럼 이윤이 있어야 그게 또 노동자들한테도 돌아가고 복지로도 돌아가고 뭐 안전하게 또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삶과 또 일터의 균형도 맞아지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우리 이창섭 본부장님 또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또 11분 직장에 돌아가서 좀 서로 마음 훌훌 터놓고 열심히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또 이 자리를 비해서 고강태 성우건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성우 사장님께도 이렇게 태영과 함께 같이 용단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뭐 사실 제가 중재는 했지만 사실 역할은 또 우범기 시장님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무리 말씀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새 파트에 계신 지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창섭 본부장님. 이런 시설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기면 숨길수록 훨씬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유사례가 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네.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토론해서 바꿔가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저는 이게 전주시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 왜 이 물질이 유해한지, 또 우리는 이 시설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위험한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저는 뭐 우리 이현택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 이거 어색해서 왜 이렇게 어색해요? 진짜 어색해요. 보면서 말씀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당위원장 되신 걸 몰랐어요. 화환 보고 알았습니다. 그날 가서 화환 보고 알았는데 솔직히 숨통이 좀 트이는 건 있더라고요. 네, 이름 보니까.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전주시 소재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전주시가 이번 해직자 복직을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타협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노사정 갈등 조정 기구로까지 이게 좀 확대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제 선례를 잘 남겼고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 세 분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